오늘은 노후에 꼭 멀리 해야 할 사람 유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분들께서 댓글로 이런저런 에피소드나 고민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거기서 느끼는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나 친척, 가까운 지인이든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어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꼭 멀어져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실제 사례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후가 되면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안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늘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점이죠. 모두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에게 끊임없는 피해를 주는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의 노년을 고통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부모님께서 노후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하시다가 결국 돌려받지도 못한 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라는 분은 한 번 빌리고 갚을 때마다 또 다른 이유로 반복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만 봐도 결국 우리 곁에는 좋은 사람만 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짚어보면서 연예인 사례나 철학자와 위인들의 명언, 그리고 노년 관련 책이나 논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함께 엮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형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가능한 한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매 순간 불평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면 그건 다 소용없다.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냐. 이미 늦었는데 굳이 왜 힘을 빼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연기를 시도하시고 무대에 서시는데요. 주변에서 혹시 나이가 드셨으니 무리는 하지 마시라며 만류하거나 회의적인 이야기를 자꾸 건넨다면 정말 위축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재 선생님은 실제 인터뷰에서 나이에 구애받기보다 연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는 노년에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오래 곁에 두기 힘듭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내용이죠. 실제로 공자님 원문을 인용하자면 결심이 서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계속 남을 헐뜯는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날 수 없다는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사람에게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멀리 해야 할 사람은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면서 내가 가진 돈이나 재산에 눈독만 들이는 유형입니다. 노후에 접어들면 젊을 때보다 경제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쌓아둔 자산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슬쩍 접근해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재산을 나눠달라는 식으로 부담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 김수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셨는데 데뷔 후 오랜 시간 활동하며 모아둔 돈을 친척들이 빌려달라고 수시로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막상 갚지도 않고 연락을 끊어버린 이도 있었다고 하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가 얽히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 나훈아 선생님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가장 크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게 낫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돈이나 재산 문제로 가까운 관계가 파탄나는 건 매우 흔한 일입니다. 노후에는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실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지만 노후에는 체력적인 한계나 시야가 좁아진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굳이 그걸 방해하거나 나를 서서히 과소평가하는 말투를 쓰는 거죠. 아유,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쉬세요. 기력이 없을 텐데 뭘 또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말은 겉으론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배우 김혜자 선생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배워보고 싶은 게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말려서 속상하다고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많이 공감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거나 제약을 받으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행복에 대해 말할 때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즐거움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즉, 무언가를 배우고 시도하고 도전해 보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합니다. 이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역시 노년의 곁에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네 번째로는 늘 내게 의존하려 하면서 본인의 문제를 내가 대신 책임져 주길 바라는 유형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는 과도하게 의존하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예전처럼 많은 일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내게 기대기만 하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노인 심리학에 관한 논문들에서도 노년에 접어들수록 대등한 관계나 서로가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받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관계는 스트레스가 되기 쉬워서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배우 안성기 선생님이 오래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계 후배들이나 주변인들을 챙기더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는 단순히 영화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으로 지속적인 상처를 주는 유형입니다. 예컨대 내가 한순간에 실수를 했거나 혹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와 비난을 퍼붓는 사람, 뒷담화를 즐기거나 나를 이용해 자기 이미지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노년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예민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무시하는 말을 들어도 금방 흘려보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마디 한마디가 꽂혀서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험담을 한다든가 손주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을 한다든가 하면 마음이 허물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맹자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그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일찍 멀리하는 것이 나의 노년을 위해 현명한 결정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나의 일정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계속해서 간섭하거나 모임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노후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편할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하거나 심심하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서로 즐겁게 어울리는 자리는 좋지만 내 스케줄과 컨디션을 존중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부른다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스스로에게 주는 여유와 휴식이 중요해집니다. 독서, 음악 감상, 가벼운 운동 또는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죠. 그런데 주변 누군가가 나의 시간을 망가뜨리고 내 감정 상태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면 곁에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피해 의식이나 열등감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그것을 나에게 투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다고 하면 그건 운이 좋아서라든가 너무 예전에 잘 나갔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다 옛날이지요 하고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건 본인의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를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로 인해 관계가 무척 피곤해집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도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당하거나 상대의 열등감 때문에 이유 없이 비난을 받으면 아주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과 비교하는 게 무의미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긍정마저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한 멀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예인 김혜자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연기 경력도 길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배우로 손꼽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반응 중엔 너무 오래 하지 않으시나 조금 쉬실 때가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기를 이제 와서 그만둘 이유가 없고 그 무대에 선 순간만큼은 오히려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태도죠. 그런 마음을 가로막고 깎아내리려 하는 사람들과는 여덟 번째 유형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당신은 왜 나를 안 찾아오는 거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식으로 죄책감을 부추기는 거죠. 물론 서로가 돕고 위로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일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조장해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태도는 학계에서도 심리적 학대의 범주로 다루기도 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안과 압박을 느끼며 점점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이 이론을 접목한 노인 심리학 책들을 보면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무력감에 빠지기 쉬우며 이를 틈타 주변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 마음의 병이 크게 악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를 죄책감 속에 빠뜨려서 조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유형은 험담이나 소문 퍼뜨리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쓸데없는 가십이나 험담일 뿐이죠. 그런데 노인 커뮤니티나 동호회에서 혹은 친목 모임에서 이런 험담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 집을 샀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대? 누가 자녀 결혼 자금을 얼마나 썼대? 이런 식의 뒤에서 쑥덕거리는 이야기가 오가면 결국 본인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내가 그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언젠간 내 이야기도 가십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늘 말했듯 말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험담이 난무하는 환경은 당연히 영혼을 병들게 하겠죠. 열 번째로 너무 과거에만 집착해서 현재의 모습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곁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맞이하면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지나치게 과거에만 매달려서 예전에 내가 잘 나갔을 땐 말이야. 지금 젊은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현재를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지치게 됩니다. 배우 최불암 선생님도 예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을 돌아보는 건 정말 값진 일이지만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요. 노년에 접어들수록 현재와 앞으로의 시간에 집중해야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을 이야기하다 보니 점점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나 하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한두 번씩은 만나게 됩니다. 젊을 땐 술 한잔 하면서 울분을 토로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도 줄어들고 대인관계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으면 조금만 안 좋은 사람이라도 내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조심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해지죠. 이 시점에서 유명 인물들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겁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미 충분히 많은 경험과 인생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곤한 인간관계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려면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사람을 멀리하고 마음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댓글을 보니 어떤 분의 부모님이 노년에 너무 외로움을 느끼셔서
아무하고나 자꾸 연락을 하시고 결국 돈 문제로 골치를 썩었다는 이야기, 모임에서 만난 사람에게 속아서 투자 손해를 크게 본 이야기 등등,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워질수록 이상한 사람들에게 얽히기 쉽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기가 힘들다고 해서 막연히 아무 사람이나 가까이 두는 건 위험합니다. 정말 주의 깊게 상대를 살펴보고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년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강조하듯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내 주변도 건강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시달리거나 감정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노인학 서적을 읽어보면 마음 편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평온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이는 집이 크고 작은 것, 돈이 많고 적은 것 이전에 먼저 충족되어야 할 삶의 기본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멀리해야 할까요? 완전히 연락을 끊기가 어렵다면 거리를 조금씩 두고 내 속사정을 덜 털어놓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세세한 이야기는 가급적 공개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또 예의를 지키되 소모적인 감정 소통은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령 상대가 불평을 늘어놓으면 그렇군요 정도로만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답답하겠지만 상대도 나에게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친척처럼 피하기 어려운 관계라 하더라도 선을 긋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곤란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등 정중하고 단호한 표현을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늘 그래왔듯 대충 들어주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같은 요구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상대를 변화시키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태도를 바꾸고 선을 지켜서 나를 보호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사람을 닫아걸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즐거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죠. 음악 동호회,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등 내가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 긍정적이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찾아보는 거죠. 서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노년이 훨씬 즐겁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공연 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할 때 세대차나 나이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이가 많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을 찾아 나서는 게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선택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점은 하나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을 잘 파악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인생의 후반부를 풍요롭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미안함도 생기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없으면 나는 점점 에너지를 잃고 우울과 스트레스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긴 시간을 차지합니다. 예전에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연세가 많아도 훨씬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노년이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졌지요. 우리 삶의 지혜는 결국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멀리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플라톤도 친구 선택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솝 우화에서도 진정한 벗과 가짜 벗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자주 다룹니다. 노년에는 친구의 숫자가 예전만큼 많지 않을지라도 적은 사람이라도 서로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주는 관계라면 됩니다. 무리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나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도저히 참기 어렵지만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괴로웠던 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당장 모든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젠 좀 거리를 둬야겠다 하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의외로 내 일상에 한결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도 예전에 남편 친구분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고 사연을 주셨었어요. 그분이 자꾸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 사업 자금을 투자해달라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미안해서 거절을 못했다가 나중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결단을 내려서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단절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다른 취미 활동도 하고 부부 생활도 더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결국 우유부단하게 끌려다니는 것보다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에 주의해야 할 사람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죄책감을 부추기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과거에만 사로잡혀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 시간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간섭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이 유형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년은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서양의 어느 신문 기사에도 실렸듯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서 예전엔 불가능했던 나이에 새로운 꿈을 펼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7순에 그림 공부를 시작해 작가가 된 분, 8순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심지어 90 넘어 대학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멋진 일들을 해내는 분들은 대개 주변에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간격을 두고 스스로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우 안성기 선생님이 한 매체와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기도 팀 작업이고 사람들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작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면을 미리 파악하고 지혜롭게 피하든 풀든 정리하든 해야 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한 편 만드는 것처럼 내 노후의 삶을 어떻게 완성도 높게 연출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요소는 과감히 덜어내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장면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열어두자는 겁니다. 당장은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계기가 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내 마음부터 지키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를 봐서 다시 관계를 재정립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형들이 많아 조금 무섭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경고 신호를 미리 파악해두면 언제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김수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나고 뒤통수도 맞아봤지만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건 나 자신이고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고가 떠오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미련 두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삶이란 게 참 짧으면서도 길고 길면서도 짧습니다.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상호 존중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관계가 없겠지요. 반면에 나를 깎아내리고 이용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함께 어울리다 보면 결국 서로를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 그런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지금까지 노후에 꼭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는 부정과 불만만을 내뱉는 사람, 둘은 돈과 재산만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 셋은 무시와 경시로 일관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넷은 과도하게 의존하며 내 체력과 정신을 소모시키는 사람, 다섯은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죄책감을 부추기는 사람, 여섯은 험담과 소문으로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일곱은 과거에만 갇혀 현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여덟은 내 시간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강요만 하는 사람 등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나의 노년을 평안하고 활기차게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내내 경청해 주시고 또 마음속으로 아, 맞아, 내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되짚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분들과는 더 깊은 인연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생각에 귀 기울일 테니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정맨이었습니다.